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목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확률 변수 중 연속 확률 변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연속이냐 아니면 이산이냐 이런 부분들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셀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수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도를 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달 1월이냐 2월이냐 뭐 학생들이 태어난 달 이건 좀 표현하는데 이건 센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달 되겠고 아이의 숫자 뭐 비긴 횟수 눈의 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셀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뭐 셀 수 없다 이런 개념들 부분들은 뭐 온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용어 정의 배워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전수조사? 전체 인원을 모두 다 조사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이제 전체 조사가 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여론조사는 뭐 일부 표본들을 좀 뽑아서 하는 거 같고 라면 염도조사 모든 라면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임상실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의약품 임상실험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나머지 나중에 사용할 의약품은 없는 거죠.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 조사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청률, TV 시청률 알아보기 위해서 전 국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뭐 전수조사라는 내용이 전체를 뭐 전부 다 조사한다라는 그런 개념만 있다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해가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구해가는 방법을 물어본 건가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죠. 뭐 6분의 1 처리가 되겠고 여기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1이 되겠고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6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 np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제 평균이 이제 np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npq다라는 이 부분 분산을 좀 물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을 좀 열심히 좀 구하게 되게 되면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가요? 약분을 이제 9를 좀 약분하게 되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분산이 4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표준 편차를 물어보게 되면 루트를 씌워서 2입니다 라고 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죠. 5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확률 부분들은 이제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라는 개념들이 잘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좀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계에 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쫙 되는데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4a 이렇게 처리해서 나옵니까? 그럼 이제 요 넓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잘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 그다음 높이 4에 처리되는 이 결과가 전체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니까 1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 그럼 이제 a 값은 그러면 뭐 가볍게 4분의 1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론 틀 확실하게 잘 다져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100원짜리 동전 100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할 때 가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동전을 열심히 던지는 거니까 뭐 100원짜리는 100개를 던지는 거니까 이항 분포로 따지게 되면 100번 시행해서 뭐 앞면이 나온다 확률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값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 y라는 변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0개 앞면이 이제 50개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그 금액은 좀 얼마냐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뭐 x라는 것은 뭐 기대값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x라는 것은 어떻게 됐으면 100 곱하기 y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온 결과도 뭐 굳이 식을 쓰게 되면 expectation x라는 것은 100 expectation y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100 곱하기 그다음에 5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000입니다 라고 해서 뭐 5000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좀 금액 자체를 가져간다고 해서 조금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구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85, 표준편차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25개를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좀 구했다. 그럼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85.5 이하일 확률들, 표본 평균이니까 X바가 되겠죠. 85.5 이하일 확률들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정리가 좀 더 필요하면요,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85인데 85.5 이하일 확률 이렇게 구해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살짝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 좀 이해됐다면 뭐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럼 이제 수식 처리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25개 추출했으니까 루트 25니까 5분의 가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가 되겠네요.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5.5에서 85를 좀 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숫자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써보면요, 분자는 0.5가 되겠고, 여기도 5, 5, 25, 0.5가 되는 건가요? 그럼 z값이 1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1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3, 4, 1, 3 이거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가니까 여기다 이제 0.5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은 0.8413 해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좀 뭐 기억해야 될 항목들은 문제를 좀 읽었을 때 이렇게 뭐 추출한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표준화 과정들 이렇게 표준화 과정식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따르게 좀 변형된 내용이 없이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해가는 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딱 깔끔하게 나온 거니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어느 모집단은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에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실내 구간 길이 밑에서 네 학생이 열심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옳은 것만을 니들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한번 추출할 때 그 표본평균과 모평균은 항상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바하고 좀 m이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좀 잘못됐죠. 크기는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 이거 A와 B를 비교하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expectation x 바 이 부분들이 이제 m하고 같다,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니은 B가 맞고 A는 좀 틀리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모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지느냐 물어보는데, 실내 구간은 m z x 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패턴이죠. 뭐 이쪽은 이제 빼기를 해야 될 거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실내 구간 길이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다 보니까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 글씨가 왜 이렇습니까?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 2배의 z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그마 값이 커져간다는 이야기는 전체의 계산 결과도 어떻게 되겠다, 커져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표준 편차의 실제 관측 값이 커져가게 되면 실내 구간, 실내 구간 길이 이 그에 가는 값에 x 바 자체에 해당하는 값은 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수식에서는 좀 크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그런 내용인데, 자, 요게 조금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실제 실측 값이 커지게 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길이 자체도 아주 작은 단위의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커져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시그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좀 커져간다라고 막 우기게 되면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보는 실내 구간 길이 자체에는 x 바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켜서 B, C가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 더하기 3p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요. 하하, 이항 분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사실은 이제 뭐 독립시행하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독립시행 이렇게 되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처리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항 분포라는 사실들의 학습 단원의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느냐, 이론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죠.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독립시행. 그것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분포가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 이런 항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 일어날 확률, 이항분포에서 이런 부분 결국 독립시행을 물어본 거죠. n번 시행 중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p가 한 번, q가 그러면 n-1번 이렇게 일어나겠고, 다음은 0번 일어난다, n 컨벤션 제로. 그러면 q의 n제곱, 그것에 20을 곱하기 결과 서로 다 같다,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하게 되면요, np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게 20 이렇게 된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좀 희한한 얘기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p가 아니라 q가 어디 갔습니까? q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기대값 되는데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이제 np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3분의 20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와우. 그럼 이제 요 주어진 좌변식에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게 이제 20q다. 그럼 이제 20 이렇게 약분하니까 이제 q 값이 3분의 1이니까 p 값은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좀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뭐 n 곱하기 3분의 2 계산 결과가 3분의 2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 수고하고 또 약분하게 되면 n은 또 10 이렇게 나오겠죠. n은 10, p는 3분의 2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n은 10이었으니까 10에다가 3을 좀 왜 곱하겠나요? 3을 좀 곱하기 한 이유는 이제 깔끔하게 하려고 곱하겠군요. 그러면서 3 피해주면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그러면 12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의 좀 연계성이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한 번 일어날 부분들은 다시 이제 독립시행, 0번 일어날 경우 마찬가지고요. 독립시행으로 가서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그냥 이항분포의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등장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단원 연계성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풀이 시작합니다. 400명이 모집 정원인 공무원 시험에 5,0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응시자 성적은 평균 표준 편차의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1차로 좀 선발해서 다음에 좀 최종 합격자가 나오라고 합니다. 동점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1차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평균이 60이다라고 되는데요. 자, 확률들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5,000명을 해주는데, 그럼 이제 5,000명 중인데 1차 합격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배수니까 400명에다가 또 절반이니까 200 추가해서 600명이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비율 형태의 점수, x 이런 점수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그럼 동그라미 하나를 좀 이렇게 더 붙이게 되게 되면, 또 동그라미 붙이는가 2를 좀 곱하게 되겠군요. 동그라미는 왜 자꾸 늘립니까? 동그라미 좀 지워야죠. 동그라미 3개를 좀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50분의 6, 그러니까 100분의 12가 되겠군요. 자, 이런 확률, 이런 점수를 좀 받아야 되면 12%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확률이 그러면 0.38이 되는 건가요? 0.38. 나중에 그러면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이거 다 주는 거죠. z값이 1.17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합격하려면 이 값을 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좀 x라고 또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럼 이제 뭐 k 이렇게 쓸까요? 이 값이 우리 이제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확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12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 거죠. 그거랑 같은 확률이 0.12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니까 뭐 확률 자체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표준화 과정 이렇게 처리해서 시그마가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이렇게 처리하겠고, k-6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인데, 즉 5분의 k-62 계산 결과가 아까 얼마였죠? 1.17입니까? 1.17 이렇게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0 더하기 5 곱하기 1.17, 요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1에 5, 7, 35에다가 5, 1은 5, 그럼 8호가 되겠고 5.85가 되는 거예요. 60 더하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맞을 점수는 65점 더하기를 안 쓰네. 65.85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65.85 요거 이상이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줄 알았더니 평균 60에 65.85면 이게 좀 할만한 그런 점수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가요? 자, 문제 이제 뭐 뜻 파악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몇 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런 비율 안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나중에 이제 확률 자체가 이제 주어진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좀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이론은 아니죠. 정규 분포 그냥 이론에서는 좀 깔끔하게 처리된 건데 대신 이제 이 값 자체를 좀 미지수로 준 부분들 대신 이제 확률을 가르쳐 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만 파악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 다른 두 개의 표본을 좀 골라봤나 봅니다. 95%로 모평균 M을 좀 추정했는데 실내 구간 길이가 또 L, 2L 이렇게 딱딱 나왔습니다. 오호,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간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X 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에서 차를 좀 구하게 되면요. 길이라는 부분들이 2배의 Z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 실내 구간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N1, N2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2배의 Z에다가 루트 N1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부분들 이걸 좀 L이라고 처리하게 되면 2배의 Z의 루트 N2 분의 시그마 여기가 이제 뭐 그럼 뭐가 된다? 2L이 된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2배를 해주면 결과가 좀 같아진다 이런 뜻 형태로 좀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형태. 그러면 뭐 2배 Z 시그마, 2배 Z 시그마 이렇게 좀 약분해서 좀 소거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루트 뭐 나누기 형태를 좀 잘 깔끔하게 처리해주면요. 루트 n1 분의 루트 n2 이렇게 처리되면 뭐 2분의 1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죠.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4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를 좀 기억해주면 되는 거겠고 뭐 이쪽에서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빼서 결과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실내 구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식 싹 써놓고 좀 정 안 되면 뭐 문제에다 막 끼워 맞추게 해도 되겠다 이 정도 내용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함께합니다. X의 확률 분포가 X가 R일 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이게 좀 뭐로 돼 있죠? 독립시행 확률로 돼 있죠. 독립시행 확률 이런 형태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00 컨비네이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40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아래 또 일치가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확률이 5분의 4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부분들은 뭐 정규분포를 좀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규분포도 좀 열심히 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5분의 1이 80인가요? 5, 8, 40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320이 좀 평균이 되겠군요. 그럼 320에다가 또 5분의 또 1을 또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은 5, 6, 30에 5, 6, 30에 5, 4, 20, 64 되니까 8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320이 평균인 정규분포를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건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확률이 312부터 336까지 쭉 다 구해가는 거거든요. 312부터 316까지 이때 이제 12부터 316까지 이런 좀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골래 336죠. 잘못했습니다. 336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평균 변수가 312보다 크거나 같고 336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는 뭐 정규분포 이론을 좀 따라가면 되겠죠. 시그마 8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2에서 320을 빼면 되겠고 336에서 또 역시 320을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Z값 계산하면 되겠죠. 이 부분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6에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표에 가서 계산을 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값이 뭐 1하고 2하고 뭐 이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이 두 개의 부분들을 열심히 좀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5에 앞에서부터 좀 올라가면 되겠죠. 81, 85가 되는 건가요? 81, 8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식 자체가 우리가 좀 겁을 주는 형태로 나와 있죠. 원래 뭐 독립시행 확률 자체가 뭐 그렇게 생겼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라는 부분들, 이거 이런 분포가 이항 분포였어? 뭐 이런 항목만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써져 있는 식들을 봐서 이제 뭐 시행의 수가 4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R이랑 일치시키는 부분에서 5분의 4 이런 부분만 구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정기분포를 통해서 정기분포 이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독립시행 이항분포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살펴봅니다. 어느 생수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수 한 병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100병을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무게를 열심히 조사했더니 표준 평균이 500g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생산하는 생수 한 병의 무게에 대한 평균을 신뢰도로 추정한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좀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 하나만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처리됐을 때 이 계산 결과가 뭐 표준 평균이 500이었는데 이 계산 결과가 509.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뭐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이 지금 9.4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z 값은 모르고요. 100병을 추출했으니까 10분의 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좀 50이라고 돼 있죠. 50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 9.4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약분하고 나면 z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5일은 5, 58, 40에다가 또 58, 40 이렇게 되니까 1.8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Z값 1.88. 자, 1.88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0.470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게 지금 양쪽으로 범위되어야 되니까 0.47의 2배 그러면 9.4가 되겠고 그것에 이제 퍼센트로 고쳐야 되니까 94%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신뢰 구간에 해당한 식 x버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차분하게 신뢰 구간에 대한 식 다시 한번 좀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자,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2일 때, 자, 그 이하일 확률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이건 좀 수식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죠? 자, 문제를 좀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본평균하고 모평균 m 요 부분들은 이제 차가 이제 2보다 이하일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뭐 기호로 좀 나타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Pn 시그마다 이런 형태로 좀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좀 이 부분 실질적으로 계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좀 구해가야 되겠죠. 표준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이제 2를 좀 이렇게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값이 2보다 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은 아예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2 루트 n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와우. 그렇다는 이야기는 z 값의 범위가 시그마 분의 2 루트 n 이거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그마하고 이제 루트 n 이 값이 이제 무엇이 써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률이 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시그마분의 2 루트 n 이 값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뭐 확률의 값이 좀 달라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p n 시그마 이런 형태의 식이 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억을 좀 살펴갈 때 p72 이렇게 처리되고 하고 이제 뭐 p73 이렇게 좀 처리된 이 부분들을 좀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뭐 2분의 2 루트 7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여기는 뭐 3분의 2 루트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분모의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좀 작아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좌측에 있는 값이 좀 뭐 숫자가 좀 커져가는 거니까 2분의 2 루트 7이 큰 거니까 좌측 결과가 크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억 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P에다가 뭐 8,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P에다가 9, 2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그마 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누기에는 이 시그마 값이 똑같은데 분자에 이제 곱하기 해주는 숫자가 이제 9가 더 큰 숫자죠. 그럼 이제 이쪽이 좀 크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은 또 뭔가요? 디귿은 P 이제 8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P에다가 1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와우 이거 좀 뭐 대입을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시그마분의 할 때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2배 돼 있고 2배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쪽엔 시그마분의 2 루트 n 이렇게 처리됐을 때 한쪽은 또 시그마분의 2 루트 n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2배 되니까 2 시그마에다 2n 이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뭐 똑같은 거니까 상쇄되고 상쇄되고 상쇄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2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좌변 좌측 1이 좀 더 큰 거니까 이 부분들은 상대적인 거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 니은 이 두 개가 좀 맞아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게 나름 뭐 그럴싸하게 좀 식을 세워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PNR이라는 뭐 새롭게 정의된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가 이제 이보다 작다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해 가는 값 자체가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표준화해 가는 값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된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차가 2보다 작을 이런 확률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자의 이런 계산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이 부분 계산하는 모양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기에는 시그마분의 2 루트 n 이 값이 클수록 확률이 좀 커져간다. 이런 사실 이 부분들 알아서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수식을 좀 만들어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요 차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 과정에 좀 있는 시기니까 그거 좀 연결시켜서 좀 얼마나 좀 잘 생각하게 하느냐 이런 취지 잘 생각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이제 복잡해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새롭게 정의된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니까요. 연습장에다 좀 수식 좀 써가면서 빨리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적응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이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은 뭐 이항분별 따라가는데 n 이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 뭐 이런 형태의 이항분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f, nh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새롭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오호 독특하게 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좀 사실 뭐 비율 형태로 나타내주는 식인데 이런 것을 뭐 범위 형태로 표시하게 되는 뭐 독특한 형태인데요. 좀 설명드리면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 이제 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6분의 n 되겠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36분의 5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네, 이런 형태의 되는 내용.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n분의 x 이 부분들은 이제 n번 시행해서 이제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빼기 이제 6분의 1 되는데 이게 이제 뭐 p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비율 형태 이게 좀 비율 형태의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전체에다가 n배를 해서 보게 되면 x라는 부분들은 6분의 n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nh 이런 모양으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6분의 n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m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표준화 과정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뭐 z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자, 루트 n분의 이쪽에 여기 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다 이제 루트를 열심히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36분의 5n에다가 루트를 좀 이렇게 좀 씌운 다음에 nh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루트n은 이렇게 하나 또 약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올라가게 되면 루트 5분의 6n 루트 UNH죠. HN 이런 형태의 모양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값이 이제 우리가 좀 조사해야 될 그런 수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정리가 좀 됐나요? 자, 이제 기억부터 이제 OX 좀 살펴가야 되는데 기억부터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때 루트 5분의 6 루트 n h 이렇게 됐을 때 미지수들이 이제 다 이제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이 커져가면 좀 z값의 숫자가 좀 커져간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뭐 기억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한 번은 50에다가 h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겠고 한쪽은 뭐 400에 h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모양이라면 400하고 h를 집어넣는 이 부분들이 이쪽 숫자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확률이 좀 더 크다 이런 얘기 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니은을 좀 이렇게 살펴갈 때는 뭐 똑같은 숫자를 좀 집어넣는데 H1, H2에서 H2가 크다는 숫자가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뭐 그 다음에 100H1, 100H2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는 건데 뭐 N 부분들은 뭐 똑같이 100은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H1, H2 했을 때 H2 큰 숫자를 대입하면 그것이 결과가 좀 더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다 이런 얘기니까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뭔가요? 뭐 H에다가는
뭐 매우 작은 숫자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해가는데 뭐 디귿을 풀어갈 때는 이제 루트 5 돼 있겠고 6 곱하기 돼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0.007에서 매우 작은 숫자를 하지만 뭐 그다음 이제 루트 n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루트 n에다가 이제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무한대를 집어넣는 거죠. 뭐 무한대를 좀 간단하게 처리되면 전체적인 값 자체가 아주 큰 값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z값 자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비율 자체가 좀 표준 정규표를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해당하는 이 z값 자체가 점점 뭐 커져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확률이 돼가겠죠. 전체 확률이 이렇게 돼가서 자, 이 부분들은 0이 아니라 1 쪽에 이제 수렴을 가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자, 좀 낯선 형태의 표현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여기 절대값 부분들,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6분의 1 자체가 이제 원래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률 형태로 나타내 준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사라진 건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확률 n번 중에서 x번 나타내집니다.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확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n을 좀 곱하기 해서 좀 식을 이렇게 써가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x에서 평균을 빼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요 값이 범위 형태로 좀 나타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문자로 돼 있어서 좀 낯선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게 이번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면 그냥 절대값을 이렇게 나눠서 가도 되겠습니다. 6분의 1 해서 h-h 이런 형태로 거기 있는 숫자를 좀 보고 이항시켜서 뭐 이렇게 전체에다가 x를 곱하기 해서 x는 이렇게 이제 범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되면 뭐 nh 더하기 뭐 6분의 n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큰 틀에서는 뭐 똑같은 모양이 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거쳐도 되고 뭐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니까 개념 이해하는데 좀 잘 안 되면 절대값 부분을 좀 풀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원래 맞는 뜻 형태 때문에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변수하고 이제 평균하고 이제 차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론하고 매치업된다는 사실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좀 몹시 좀 낯설게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가 딱 주어져 있는데 이거 뭐 뭔가 좀 변환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한다라고 변환을 했습니다. 표준 점수의 평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이제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된 거 이게 좀 표준화 과정이죠. 뭐 이런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정기분포 평균이 m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변화를 좀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변화를 좀 따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통째로 하나의 좀 변수라고 해주면요 t라는 것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변수를 좀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 20y 플러스 100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변화를 좀 다시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expectation t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20 expectation y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이 0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다? 10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 응시자의 시험 점수가 60점, 표준 편차가 15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40점 나온 사람은 몇 점입니까? 와, 이건 뭐 그냥 대입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표준 점수가 140이 나왔고요. 그럼 100 더하기 20 곱하기 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몇 점인지 모르는 거겠고 평균은 이제 60이었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뭐 15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볍게 계산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항시키면은 40이 되겠고 약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좀 40 되겠고 또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가 되는 건가요? 15분의 x-60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60은 이꼴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x는 얼마? 90입니다. 라고 해서 점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90점을 맞아서 표준 점수 140이 나왔다. 와,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60점인데 뭐 90점 나왔으면 잘 본 시험이죠. 됐습니까? 자, 표준 변환 점수.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쳤을 때 수능 점수 하게 되면 평균을 100, 표준 편차를 20해 가는 그런 변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봤을 때
표준 점수를 받는 그런 변환 시기니까요. 이렇게 좀 익숙해져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시기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낯선 형태의 식들이 좀 등장하는데, 자,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국체육대회 멀리뛰기 대표 선수로 A와 B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A와 B 기록은 정규 문법을 따르고 평균과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두 선수 중 6m 이상을 뛸 확률이 더 큰 선수를 대표로 선발하겠다. 좋은 결과를 좀 낸 선수를 좀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A 선수를 좀 조사하려면 A 선수가 X라고 변수를 X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 이제 6m 이상을 좀 뛸 확률을 이렇게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표준화를 좀 해가면 되겠죠. 표준화를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시그마 0.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6 마이너스 평균 5.9 해주면 되는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6에서 마이너스 5.9죠? 5.9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Z값이 뭐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보다 클 확률, 이런 부분들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B 선수를 뭐 변수 Y라고 할까요? Y 6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0.2분의 그럼 얼마가 되죠? 6-0.8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이 이게 1.5 이렇게 되는 건가요? 1.5 0.1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75가 되는 거죠. 0.75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확률 계산에서 이제 뭐 B 선수 확률이 좀 더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표 선수는 누구를 보내겠다? 대표로는 이제 B를 좀 보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이런 부분들은 뭐 순간순간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누적된 기록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내겠다.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군요. 됐습니까? 자, 뭐 우리가 좀 구획할 때 뭐 정기 분포에서 뭐 그냥 확률 구획하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뭐 멀리뛰기다 뭐 대표로 선발한다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서 살짝 좀 응용 문제화 시켰는데요. 문제의 뜻파악을 좀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정기 분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연봉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모 표준 편차가 2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명을 좀 추출해가지고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표준 평균이 100분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사용 시간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 구간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다가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100에다가 더하기 자, 이제 95% 신뢰도인데 0.475 두 배 해주면 이제 0.95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분 이제 95%란 뜻이죠. Z값은 그러니까 1.96 들어가면 되겠고요. 100명을 추출하였다 그러면 10분의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얼마입니까? 25 이렇게 쳐야 되니까 25 이렇게 되는 모양. 똑같은 값을 좀 계산하면 되는 거죠. 100 마이너스 1.96에 루트 100을 들어섰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계산을 좀 잘 해주면 되는데 40분의 196 이렇게 뭐 4로 곱하면 100이 되니까 이렇게 자릿수 좀 맞춰가면 되겠고요. 4, 4, 16에다가 16, 36, 4, 9, 36, 4.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볍게 10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4.9를 빼면 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 그러니까 95.1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신뢰 구간 길이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 결과를 또 해석하시오도 있네요. 참 해석하시오. 해석도 좀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95.1분 이상, 그 다음에 104.9 이하 범위에 주말 동안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정 신뢰도 신뢰도가 95%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들 막 그냥 쭉 글로 좀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부분 아니면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95%입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해도 크게는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재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 그냥 글로만 조금 작성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 영문연구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식 정확하게 좀 학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항, 연문항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정확하게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봉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